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실히 보셨겠지만은 여론의 온갖 비판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하자투성이 위원회 임명을 강행해버린 문재인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깊은 오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권력에 취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권력으로 또다시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기 바랍니다. 유 후보가 도대체 무엇을 해명하고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소명했다는 것인지, 사과와 해명이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청와대도 민주당도 위원회 자신도 아니라 오직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총리실 회의 참석 수당 자료를 통해 방송작가 박모호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낙연 총리 연설문을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리실도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외부 민간 작가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시인했습니다.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게 불과 엊그저께인데 방송작가 박모호 씨가 회의수당까지 받아가며 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이 국가 기밀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사안을 두고 한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마저 방송작가가 써준 대본을 읽는 마당에 청와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는 멘트도 신파극 작가가 써준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내부 민간인에게 국정을 아웃소싱해도 된다는 것인지,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또 어떤 부분에서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은 외부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위탁해 왔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정부의 공직자도 아니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 활약하고 있다는 그런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때 아닌 삼각김밥 논란에 대해서도 본질은 삼각김밥이 아니라 청와대 업추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업추비는 직원들 식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때마다 휴가도 가시고 주 52시간 근무도 철저히 지키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 직원들은 반납 없이 혹사당하는 마당에 업추비에 손대지 않도록 식대라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업추비 카드로 밥도 사먹고 술까지 사먹었었어요. 업추비를 쌈짓돈으로 착각하는 직원들도 문제지만은 밥값도 제대로 안 주시고 직원들 혹사시키는 대통령께서 반성하셔야 할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주말에 쓴 것과 같다는, 또 업무 추진비도 쓰셨다,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면서 쓰신 거 다 알고 있다고 답변한 부분과 관련하여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사찰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하는 거 봐서라고 엄포를 놓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는 내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며 조폭적 사찰 행위를 공공연히 감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반의회적 폭거를 넘어 대단히 심각한 의회 파괴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뒤를 켜고 그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정권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 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자카야나 펍이라는 상호명을 썼다 하더라도 그 상호의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혹시라도 신재철 의원 사찰 자료 중에 이자카야나 펍이라는 상호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자카야라는 이름의 전통 한식집이거나 펍이라는 이름의 순대국밥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시작 전만 해도 소득주도 성장의 탈원전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청와대 업추비에 위원회 자질 논란에 남북 군사 합의에 이제는 총리실 국정 아웃소싱까지 국정감사 아이템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 대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멍들어가는 경제 상황 하나만 가지고도 국정 부실이 심각한 마당에 남북 군사 합의로 안보 상황마저 심각해져가는 현실을 결코 이대로 자시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정책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직까지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셔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두셨다는 일자리 상황판에 먼지만 쌓여가는 상황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전환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적극 지원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일자리 5천 개, 실업자 수 113만 명의 고용 참사, 고용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출구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출구는 찾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일자리 주도 성장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 신고를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및 미사일 발사대 철거로서 교환하자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한국 정부까지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핵의 신고,
검정 폐기 기약 없이 뒤로 마냥 미루고자 하면 북핵 폐기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 핵 동결로 문제를 봉합하자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밝혀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핵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싫어해도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핵시설, 핵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핵리스트로 제대로 신고되어져야만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하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정도만 북한이 철수 양보한 것으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대한민국은 인정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자세,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수송기를 이렇게 잘 지원해줘서 사실상 노무현 재단 행사인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해서 방북단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14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 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민간 방북단 160명이 꾸려져서 대한민국 군은 수송기까지 제공하는 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해도 너무하다.